네, 알세미나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동의보감. 지금 네 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요. 어, 신형편의 무로무자. 예, 늙으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녹두님이 먼저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황제가 사람이 늙으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정력이 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이치가 그러한 것입니까? 하니 기백이 여자는 7세에 신기가 성해져서 치아를 갈고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14세에는 천계가 이르러 인맥이 통하고 태충맥이 성해져 월경이 때맞춰 나옴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1살 때에는 신기가 고르게 되므로 사랑니가 나고 다 자랍니다. 자, 28살 때에는 근골이 든든해지고 머리카락이 다 자라며 몸이 튼튼해집니다. 35세에는 양명맥이 쇠하여 얼굴에 윤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42세에는 삼양맥이 상부에서부터 쇠약해져 얼굴에 윤기가 없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49세에는 인맥이 허해지고 태충맥이 쇠하여 천계가 마르니 월경이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이 무너지고 자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자는 8세에 신기가 실해져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치아를 갑니다. 16세에는 신기가 성해지고 천계가 이르러 정기가 넘쳐 흐르고 음양이 조화되어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4세에는 신기가 고르게 되고 근골이 강해지므로 사랑니가 나고 다 자랍니다. 32세에는 근골이 융성해지고 기육이 장성해집니다. 40세에는 신기가 쇠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마릅니다. 48세에는 양기가 상부에서부터 쇠하여 얼굴이 초췌해지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집니다. 56세에는 간기가 쇠하여 근을 움직일 수 없고 천계가 다하여 정이 줄어들며 신장이 쇠하여 형체가 모두 극에 이릅니다. 64세에는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신은 수를 주관하고 오장육부의 정을 받아 저장합니다. 그러므로 오장이 성해야 정을 내보낼 수 있는데 지금 오장이 모두 쇠하여 근골이 늘어지고 천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몸이 무거우며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고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라 하였다. 네. 남자와 여자를 이제 좀 나누는 단위가 여자는 7세, 7의 배수로, 남자는 8의 배수로. 그래서 남자의 발육과 이제 노화가 이제 여자들보다는 조금 이제 그 간격이 좀 느린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초기 발육이 이제 여자들이 더 빠르다는 건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돼 있죠. 그 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의 물이죠. 그 개가 그 천간에서 이게 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하늘에 이제 물이 이제 내려와야 이제 인맥이라는 건 이제 그 우리 앞쪽을 이렇게 흐르는 그 경맥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하늘과 이게 통해야만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물에서 태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철학적인 것들과도 같이 이제 같은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어쨌든 그 신기가 성해지고 뭐 인맥이 통하고 태충맥이 성해지고 이거는 다 그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그 흐름의 질서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그것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35세가 여자 같은 경우에는 35세가 되면은 쇠해져서 얼굴에 윤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세에는 신기가 쇠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마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원기하고 관련돼 있죠. 원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숨쉬는 그 생명 에너지와 영향으로 섭취하는 그 기운이 서로 상합해서 우리가 원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강조해온 그 건강의 3요소, 심신안정, 기혈순환. 그것이 이제 심신안정이 우리 그 여러 가지 여기 맥에 관한 경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맥의 정상적인 유통을 유지하는데 그 심신 안정, 그러니까 어떤 평형 상태, 그 기운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상태가 심신 안정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생명은 의식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이 안정되는 측면뿐만 아니고 내가 정상적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여자는 35세, 남자는 40세가 되면은 쇠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늦출 수 있느냐? 늦출 수 있을까요? 늦출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나이대에 안다면은 방법을 안다면은 늦추지만 이미 지났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방법을 대부분은 다 모르잖아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뭐 잘 먹고, 예. 그런데 그 운동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뭐 근육만을 아름답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몸매만 아름답게 한다든가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 노화의 종말에 들어가기 전에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를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당장 뭐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이 호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35세, 40세, 여자는 35세, 남자는 40세가 지나도 그거를 원활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잘 소통되고 할 수 있다면, 이게 그 연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하고 관계가 돼 있냐면은, 우리가 그런 에너지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점차로 무너지는 거죠. 통증이에요.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뭐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뭐 무릎 아프고 또 머리 아프고 뭐 이 삭신이 쑤시고 의욕이 없고 그렇죠. 살기 싫어지는 거죠. 네, 이제 생명 에너지가 맞아요. 약해지니까 맞아요. 삶에 대한 싫어요. 의욕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죠. 네. 낙이 없어요. 행복의 그러니까 행복의 크기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그런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고 잘 순환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그것을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심신안정, 기혈순환, 영양이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내가 잘 챙겨야 되는데 이제 그 심신안정, 기혈순환을 잘 시키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동작과 호흡과 의식 그 세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내가 잘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동작이라는 것은 중심을 회복하고 순환의 질서를 회복하고 기운을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원리적인 움직임. 의식은 이게 중심 뿌리로 우리 몸이 가장 안정될 수 있는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밝아져야 된다. 생명이 이렇게 잘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밝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영양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해 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우리 효과적으로 가장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퓨전 명상 로가죠. 그 동작과 호흡과 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을 해서 내 몸의 그 순환의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근본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 생명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35세에서 40세, 그러니까 40세라는 게 그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이제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 시점이 이제 그때부터 해서 자동차를 폐기할 것인가, 그리고 뭐 이제 새로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뭐 5년만 타도 그게 이미 유지 보수가 비용이 많이 드는 임계점에 다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잘 이렇게 이제 유지 관리한 분들은 20년까지도 이제 타듯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자동차는 한 10년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은 한 40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넘어가면 이 유지 보수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노화가 막 진행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그리고 설사 이제 4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에너지의 효율의 문제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잘 다시 복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말씀하시니까 자동차에 정상적인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유사 연료를 공급한다든가 잘못된 연료를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망가지겠죠. 맞아. 자동차를 또 과속을 한다거나
박해를 받고. 그렇죠. 그 우리 똑같은 게 지금 현대 문명에서 특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과도한 욕망에 의해서 몸을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진짜 40도 못 돼서 바로 이제 노화가 오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우리가 그 존재하는 물질은 사람도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그 근본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어떤 생로병사의 구조가 다 같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생을 뭐 돌멩이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꽃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다 그게 가능한 것이죠. 또 같은 얘기가 또 이제 두 번째 수명의 차이도 되거든요. 그 이제 금랑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뭐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황제가 상고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동작이 노쇠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50살만 되어도 동작이 노쇠하게 되는 것은 시절이 달라져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양생의 도를 잃어서입니까? 라고 하니, 기백이 상고시대의 사람 중에 양생의 도를 아는 자는 음양을 따르고 술수에 잘 맞추며 음식에는 절도가 있었고 생활에는 법도가 있었으며 함부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신을 온전히 보존하여 천수를 누리다가 100살이 넘어서야 죽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물처럼 마시고 멋대로 행동하며 술에 취한 채로 성교하여 정을 고갈시키고 진기를 고갈시켜 흩어버리고 간직하여 채울 줄을 모르고 아무 때나 신을 써서 마음의 쾌락에만 힘을 씁니다. 이렇게 양상의 즐거움에 역행하여 생활의 정도가 없기 때문에 50살만 되어도 노쇠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그 황제 시절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그럼 이제 상고 시대는 그로부터도 한 4000년 전, 5000년 전 얘기일 텐데. 근데 지금 그때 황제 시대 때도 보면 지금 현대의 어떤 그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지보수를 잘 못하고 이렇게 빨리 노화되거나 폐기되는 문제들이 거의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제 뭐 우리가 한단고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 한인 천황 시대, 한웅 천황 시대, 당군 왕감 시대 하고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요. 뭐 400~500년 이렇게 뭐 수명이 지속된 데도 있고, 한인 시절에는 황국 시대 때는 더 이렇게 수명이 긴 걸로 나오는데요. 이제 앞장에서 봤듯이 우리 5장이 모두 이 성해야 그 에너지가 이제 신장에 저장이 돼서 신장에는 원기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에너지로 각 장부의 그 조절을 통해서 잘 작동하도록 또 에너지를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기능도 하는데, 우리가 그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내 몸이 그 5장이 또는 그 3초의 기운의 순환이 원활해야 호흡도 잘 되는 것이고,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호흡이 원활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퓨전 명상 로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이 안 좋은 곳에서부터
그게 이제 점점 좋아지는데, 여기서 호흡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폐호흡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그 내 몸 밖에 큰 생명체 우주로부터 그런 공급받는 내 몸 전체가 호흡하는 그런 호흡, 에너지의 호흡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어떤 그 욕망이라든가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그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평형이 깨지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점점 더 이제 짧아졌었죠. 뭐 일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네, 쏠려서 어느 네, 한 곳에 네. 에너지를 과도하게 해서. 그렇죠. 이제 어떤 그 신석기 시대에 지나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부에 대한 경쟁. 뭐 그냥 농사 안 지으면은 그냥 그 즉시 조달해서 먹고 사는 게 별 차이 있겠어요. 뭐 저장이 안 되니까. 맞아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가 없는데 근데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겨나는 거죠. 이제 누구는 뭐 저장 많이 해놓고 맞아요. 부자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수명이 점점 짧아졌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걸 어떤 기술적인 약으로 어떤 불균형 상태를 좀 교정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수명이 다시 좀 연장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런 그 좀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생명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충만하게 잘 평형 상태를,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내가 의식을 밝게 하고 현재에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쪽으로 더 우리가 관심이 가져지기를 지금 원하기 때문에 우리 로가를 많이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어떤 여기서 보면 양생의 도다. 양생의 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기혈순환, 심신안정, 영양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양생의 도다 그러면은 뭐 행위상학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양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기른다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래서 양생,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어떻게 더 길러서 더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양생의 문제고, 결국 이 동의보감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양생서이거든요. 의학서라기보다는 양생서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력을 길러서 오래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런 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요 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음식은 절도 있게 먹고, 생활은 법도 있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좀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리듬감 있게 살으라는 거야. 내 욕망에 끌려서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딱딱 지킬 거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거. 마디. 그 절이라고 하는 게 마디잖아요.
마디를 딱딱 지켜서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그 일종의 우리 그 리듬이라는 게 왜 우리가 옛날에 농사일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도 왜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을 했던 게 리듬을 실어서 일을 하면 이게 힘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농사일을 했듯이 뭐 모든 게 그렇죠. 이 리듬을 몸에 실으면 이 에너지가 이제 그 우리가 이 힘이 많이 드는 게 어떤 그 이제 리듬이 깨졌을 때 그걸 다시 또 뭔가 이렇게 리듬화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우리의 리듬을 잘 타면서 일을 하면 이 에너지가 절감되고 양생의 기본은 사실은 에너지 효율이에요. 내 에너지를 어떻게 잘 절약해서 이거 내 생명력을 고갈시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그 퓨전 명상에서 우리가 그 움직임이라는 부분들 이게 사실 리듬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또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움직임이나 호흡 자체도 이제 리듬인데 그런 리듬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생명 에너지는 소모를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소모되고 흘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고 그 소모되는 충만하지 해지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소모할 수 있는 그 순환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 의식이 성장을 해야 법도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생활에 법도를 지켜라. 그럼 뭐 법도가 뭡니까? 그거를 묻는다.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지혜 역시도 우리가 그 의식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문제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음양을 따르고 술수에 잘 맞추고 양생의 도를 따라라. 근데 그 양생의 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막연히 양생의 도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퓨전 명상 노가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은 너무나 보여지는 면에 그 보여짐으로써 내가 어떤 수입을 증대시킨다든가 인기를 올린다든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호응을 해주니까 보여지는 부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다 폭망하는 길이다. 조금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에너지의 과소비.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양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양생의 즐거움에 쾌락에만 힘을 쓰고 그 양생의 즐거움에 역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양생의 방법들이 좋은 건 알지만 그 즐거움을 모르면 참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게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이 힘에 이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양생의 도를 실천하려면 그 즐거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녹두님이나 금랑님은 그 즐거움을 아시잖아요. 그 퓨전 명상의 즐거움을 아시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기 와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화가 나시죠. 인생의 목적이 없고 막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너져요 그냥. 요즘에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지 한번. 저는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막 신기하다 막 할 정도로 너무 요즘에 막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지금 수련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한 달 지났죠? 1년 한 달인데 1년 지난 이후부터 1년 때에 맞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새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움직이는 나 그러면은 두 가지의 내가 공존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진동하는 나를 갖다가 즐겼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걸 그 안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나가 하나가 되는 과정. 그 진동이 없어질까봐 막 아쉬워하고 빨리 진동을 할 때 빨리 해줘야지 몸을 풀어줘야지 막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오늘 처음으로 아침에 두 번째 운동하면서 시작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진동하는 나를 잃어버릴까봐 진동에 내 몸을 맡겨줬는데 이제는 내 몸에 진동이 도움을 준다. 내가 언제든지 멈출 수도 있을 때 걔한테 너무 기대면서 걔가 움직이는 것에 내가 도움을 주려고 했었다면 거기서 이제 전환점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움직여 주는데 걔가 도와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생각하는 내가 난 줄 알았는데 저절로 움직이는 걔가 나라면 그걸 내 속에 있는 두 가지의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진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운이 활성화되고 기운이 유통하는 통로가 열리는 과정에서 몸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떨리거나 뭐 큰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나무에 비유하자면은 나무의 그 뿌리에 어떤 근본 우리 본성이 있다고 하면 각 가지의 여러 갈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식을 하는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뿌리로 편안하게 안정이 돼 가야 돼요. 그 안정이 돼 가는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진동도 오고 경락이 유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경락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몸이 어떤 생명 에너지와의 큰 생명 에너지와의 교류가 원활해지고 균형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안정될 수가 있어요. 의식이 안정된다는 것은 내가 뿌리의 의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다 어떤 뿌리에서 각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여유와 지혜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의식의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래의 주체는 의식인데 그 의식의 성장 과정은 내 몸이 정상적인 균형을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 경락이 잘 소통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 그럼으로써 호흡이 발전되고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과 일치하게 된다.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호흡이 발전하고 의식이 성장하고 하는 과정이 같이 이렇게 병행되는데, 그래서 이런 운동, 모든 운동이라든가 수련이라든가 우리 한 가지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마음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움직임만, 몸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숨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다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제 퓨전명상 로가라는 명칭으로 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양생의 즐거움을 퓨전 명상 로가를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뭐 같은 얘기니까 이제 제가 읽어보고요. 우단이 사람의 수명은 각기 1000명에 달려 있다. 1000명이라는 것은 천지와 부모에게 받은 원기를 말한다.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인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혈의 성세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양쪽 모두에게서 성한기를 받은 자는 상등이나 중등의 수명을 누릴 수 있고 한쪽에서만 성한기를 받은 자는 중등이나 하등의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양쪽 모두에게서 세한기를 받은 자는 보양을 잘하여야 가장 낮은 수명을 겨우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요절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에서 풍한서습의 사기가 들어오거나 굶주리거나 포식하거나 일을 많이 하여 내상이 생기면 어떻게 부모로부터 받은 원기를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상고시대의 성인들은 온갖 풀을 맛보고 약을 만들어 사람들을 보살펴 각각 그들의 천수를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에 몸을 수양하며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 라 하였으니 반드시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여 하늘의 뜻을 따라야만 좋지 않은 것도 좋게 되고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의 수명이 1000명에만 맡겨진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의사는 신명과 통하고 조화를 응용하여 요절할 사람을 장수하게 할 수 있고 장수할 사람은 신선이 되게 할 수 있으니 의도를 없앨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예, 여기서 이제 수명에 관한 1000명하고 그 다음에 1000명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선명에게 맡겨진 것만은 아니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후천적으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1000명은 이제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제 유전이죠, 유전. 예.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 선천적인 유전에 의해서 좋은 유전자를 받았으면 이제 굉장히 이것도 뭐 아까 뭐 자동차로 비유하면 내가 처음에 제네시스를 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뭐 아반떼를 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뭐 이런 모닝 뭐 이런 소형차를 타고 태어나느냐 대형차를 타고 태어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소형차를 타고 태어났지만 대형차보다 더 오래 유지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예. 내가 뭐 제네시스를 샀는데 그냥 마구 막 굴리면은 5년도 못해서 폐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노화생물학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건강한 그 DNA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뭔가 약한 그 DNA를 물려받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손상되기가 쉽다. 처음에는 우리가 양생의 도를 행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처음에는 그냥 잘 먹고 그냥 무럭무럭 성장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DNA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빨리 내가 또 이렇게 손상을 변형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의도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균형이 깨어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후천적이든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상합이 돼 있는 것인데 어떤 에너지 예를 들려면은 밥 기운이다 그러면은 그 순수하게 어떤 땅의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와 땅의 에너지가 그게 싹 결합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직이만도 없는 것이고 완전한 청기만도 없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어쨌든 하나의 기운인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뭐 하늘 기운, 땅 기운 뭐 분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신체의 구조 자체가 이런 어떤 그 에너지의 균형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졌을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라는 것은 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너무 과한 부분은 이제 사한다, 뭐 없애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 영양 그리고 그 에너지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세 가지 어떤 그 하나의 축이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요즘 이제 현대생물학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유전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결정된다. 사실 이제 그 유전자가 전부거든요. 유전자가 전부인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우리가 그 유전자에 대해서 그 DNA, 그 염기 코드, 지금 이미 그 염기 코드를 다 이제 밝혀냈잖아요. 그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에 실제로 우리가 발현되고 있는 게 차에 5%도 안 된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나머지 95%는 이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로 봤던 유전도 중요한데, 그 잠겨 있는 그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게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뭐 발현되거나 아니면 발현되지 않게 그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관점들이 이제 후생 유전학 쪽으로 좀 요즘 특히나 노화와 관련해서는 이 발현되지 않은 잠겨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더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이제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퓨전 명상을 하는 것도 선천적인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에너지 차원에서 잘 관리할 것인가가 우리 이제 또 명상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가 유전자의 그 DNA의 손상을 복구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접근법이 지금 분자의학이잖아요. 그 DNA를 복구시키는 것이 우리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는 부분 하고 우리 영양을 이렇게 어떤 불균형 상태에서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DNA 손상을 복구시켜 주기 때문에 노화를 이렇게 지연시켜 줄 수 있다. 그런 것과도 연결이 돼요. 어쨌든 뭐 1000명에만 달려 수명은 1000명에 달려 있지만 그
그렇다고 천명에만 맡겨진 것은 아니다. 예, 이게 우리 노화를 관리하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노화는 천명이기도 하죠. 태어나서 늙고 죽음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미 뭐 하늘에서 정해진 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화가 반드시 그렇게 하늘에만 맡겨져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명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노화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이 생물학의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제 노화도 어쩌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는 것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이제 노화의 종말의 그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학에서 보는 것은 좀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이고, 단지 육체적인 그 좀 거시적인 관점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호흡 기능을 이렇게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순환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거기에다 영양을 잘 관리를 해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DNA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약으로서 아니면은 뭐 유전자 가위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어떤 유전자를 보수해 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유전자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머리 아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 과학자분들이 엄청난 그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역시 이런 큰 전에 내려오는 것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우리가 움직임과 호흡법, 의식을 안정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좀 시간이 2부 시간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녹두님 오늘 세미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처음 이제 공부서부터 이제 생각 든 건데,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 차분히 수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금랑님은 이제 워낙 아까 그 양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강하게 아까 피력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아라리님 뭐 총평을 해주실 거 있으시면. 이제 우리 또 먼지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노화를 또 우리가 조명을 해보고, 어떤 조명한 과학적인 근거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수련하는 데 있어서 그 수련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크게 해주고,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조명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세미나를 해왔지만, 오늘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노화를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더욱더 이렇게 풍부해지고 과학적이고,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아의 종말에 대한 이제 이게 총 9장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한 9개월에 걸쳐서 같이 동의보감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동양과 서양 그리고 현대와 과거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건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라이브 참여하면서 이렇게 같이 세미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제 3부 이어가니까요. 좀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